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현행 만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 회복자의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한국 여론은 아직 부정적인 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성인 약 10명 중 7명꼴로 이에 반대했는데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8월 만 20세부터 69세 일반 국민 3천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5.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를 선택했고 34.5%는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를 선택했습니다. 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로 먼저 장노년층 국민이 늘어나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57.9%가 동의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엔 29%가 동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마약 단속국 수장으로 지명했던 체드 크로니스터 플로리다주 힐스브로 카운티 보안관이 사퇴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크로니스터 보안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우 중요한 책임의 무게를 실감하면서 지명을 수락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로니스터 보안관은 지명 당시부터 의외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30년 동안 법 집행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으나 마약 단속과 관련한 경험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크로니스터 보안관의 사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 중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맥 게이츠 전 하원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해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당선자가 헤그세스 지명을 철회하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기된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상원 인준까지 불투명해지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예비역 소령 출신 전직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헤그세스는 트럼프 당선자의 대표적인 파격 인사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명 직후 전문성 부족은 물론 과거 성비위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의 몸 곳곳에 새겨진 극우 기독교 극단주의 문신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정권 인수팀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해군 법무관 출신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후보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디센티스 외에 엘브라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13선거구의 개표가 완료되면서 지난달 5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5석을 차지한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의석수 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딴 인사 차출로 당분간 실제 의석수 격차는 2석에 불과해 공화당에서 한 명만 이탈해도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초기의 국정, 과제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자는 국가안보보좌관과 주 유엔 대사에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성비위 의혹 속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맥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의 자리도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당장 치러지기 어려운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초 100일간 하원의 의석수는 사실상 공화당 217석, 민주당 215석이 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한 명만이라도 표결에서 이탈하게 되면 공화당 독자로 법과 예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언론들이 어제 한국 민주주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다면서 한국은 윤 대통령의 의심쩍은 비상계엄 선포를 신속하게 퇴짜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령은 그의 추락하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대통령의 단임 임기가 2027년 끝나지만 이미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고 1980년대에는 독재 정권도 끝장을 냈다면서 한국에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사건은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를 내렸음을 시사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요란하고 위헌적일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의 전복 시도였다면서도 다행히도 한국은 이 시험을 견뎌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얼음이 실질적으로 모두 녹는 첫 번째 얼음 없는 날이 2027년에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2030년대에 발생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훨씬 이른 시점입니다. 볼더 콜로라도대 알렉산드라 얀 교수와 스웨덴 예테보리대 셀린 호이제 교수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극해 얼음 없는 날이 3년 안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 해빙은 햇빛을 우주로 반사해 북극을 온난화로부터
보호합니다. 해빙이 줄면 바닷물이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해 북극과 전 세계 기온을 상승시키고 북극 온난화는 바람과 해류의 패턴을 변화시켜 극심한 기상이변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구팀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얼음 없는 북극이 오는 시기를 늦추고 얼음 없는 북극해가 유지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 하야를 요구하는 동시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법의 계엄령을 발동,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돼 탄핵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탄핵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과 만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한 일이니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요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 5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어 6일 또는 7일에 표결에 붙일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재적 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 192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구름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7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